안녕하세요. 여자사람입니다. 오늘은 서피스 프로4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사용한 건 i5 모델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PC를 그렇게 격하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성능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따져볼 건 아니고요.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 전반적인 서피스 프로4의 사용자 경험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화면을 켜볼게요. 제가 얼굴을 등록을 해놔서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윈도우 10의 생체 인증 로그인 방식이 윈도우 헬로예요.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인식률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화장을 한 얼굴로 했는데 생얼로 해도 인식이 잘 되고 화장한 상태로도 잘 되고 굉장히 저를 잘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사람을 눈, 코, 입 생김새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서 제 얼굴 사진을 이 앞에 이렇게 갖다 대도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요. 인텔의 리얼센스 3D 카메라로 얼굴의 굴곡을 3D 형체로 파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쌍둥이가 시도해도 잠금 해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언더케이지의 인텔 리얼센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은 그 전작인 서피스 프로 3보다 약간 커진 12.3인치고요. 크기가 커진 거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데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해상도가 27361824 너무 좋아서 전반적으로 썼을 때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는 흠잡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께는 전작이 9.1mm였는데 이 제품은 8.3mm로 얇아졌고요. 무게도 800g에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i5 모델 기준 786g으로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뭐 키보드랑 결합했을 때 뭐 엄청나게 가벼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성능의 트윈원 PC를 이 정도 휴대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타입 키보드를 결합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깔끔하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군더더기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표면이 이렇게 극세사처럼 처리가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를 디스플레이랑 닿는 면에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안감이 밖에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걸 보고 졸업 앨범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작이랑 달라진 점을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버튼 위치도 달라졌어요. 원래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이 서로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자리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서피스 프로 3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볼륨 버튼이 당시에는 이 전작은 굉장히 뻑뻑했거든요. 누를 때 무겁고 근데 좀 더 부드럽고 가볍게 버튼 느낌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카메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피스 프로 3랑 서피스 프로 4랑 나란히 두고 촬영을 몇 번 해봤는데 눈에 띄게 화질이 좋아졌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예요. 태블릿도 아니고 어쨌든 얘는 PC인데 앞뒤로 카메라를 다 달아주다니 정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기기에서 셀카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건 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요. 셀카를 몇 장 찍어봤는데 보통 이 각도에서 찍으면 콧구멍만 커 보이고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셀카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사용을 하다가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예요.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피커를 어느 각도에서 들어도 소리가 편차가 없고 볼륨도 빵빵한 편이고요. 소리가 뭉개지는 현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전달을 해줘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촬영해둔 클립인데 이걸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기기 전체에서 사운드가 나오는 느낌이라서 소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감상 기기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이번엔 소리도 들려드릴 겸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못하기는 하지만. 엄마. 게임할 때도 지금 지나가는 이펙트나 효과음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녹음된 파일에서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사운드가 되게 좋아서 몰입감이 훨씬 좋아요. 제가 지금 차 사고를 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양이 좋다 보니까 이 정도 게임에서는 엄마!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래픽 같은 경우도 전혀 무리 없고요. 뭐 디스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몰입감도 훨씬 좋고 여기다 사운드까지 받쳐주니까 훨씬 더 좋다는 정도의 얘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서 잘 안 들리는데 게임을 하거나 앱을 좀 여러 개 다운로드를 걸어 놓으면은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약간 있더라고요. 전작보다는 소음이 좀 줄어든 수준이라서 많이 거슬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까 낮에 방에서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게임 잠깐 했을 때는 생각보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소음이 있고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쓸쓸하지 않게 옆에서 누구 숨소리가 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피스 프로 4의 매력 포인트인 타입 키보드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놓고 자석으로 뚝 붙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면 되는 방식인데요. 타이핑을 일단 좀 해볼게요. 저는 이 키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도 다 평가가 좋길래 얼마나 좋길래 그러나 했더니 써보니까 일단 키감이 좋고요. 경쾌하고 그 쓸 때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도 눌리는 깊이가 충분히 깊어서 치는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작하고 키보드가 가장 많이 달라진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게 서피스 프로 4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서피스 프로 3예요. 키 간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누를 때 훨씬 더 물렁물렁했거든요. 약간 물침대 위에 손 놓고 쓰는 것처럼 굉장히 물렁물렁한,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서피스 프로 4 같은 경우에는 그 가볍고 누르는 맛을 살리면서도 조금 더 안정된 타이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키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오타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키보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뭐 문서 작업이나 글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알맞은 키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적당하게 각도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생긴 각도가 손목에 딱 맞고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안정되게 지지를 해줘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여기 각도를 조절할 수 없는 키보드 하나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 갑자기 하나가 늘었죠?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의 스마트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붙여서 꺼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얘도 키보드가 되죠. 일단 키감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리는 느낌이 단단하고 그리고 깊이가 야트막해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어떤 키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 제품은 더 단단하고 오타는 솔직히 이 제품이 더 적어요. 물론 한글 각인이 안 돼 있다는 아쉬움이 크기는 하지만 대신 눌리는 느낌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약간 가상 키보드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쓸 때 손에 착착 감기는 맛은 좀 적은 편이에요. 대신 뭐 두께가 조금 더 얇다는 메리트가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이 제품을 이렇게 조립할 때 직관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키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백라이트도 없고요. 가격을 비교했을 때만 해도 얘가 174,000원, 얘가 키보드가 229,000원이니까 서피스 프로 4의 타입 키보드로 그
승자가 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각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점이 되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키보드를 되게 많이 비교하고 경쟁 대상으로 거론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써봤을 때는 두 개 다 어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이 제품이 주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각도에서 주는 안정감도 있고 디테일이 좀 더 훌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방금 전에 키보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순서로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서피스 프로 4에는 펜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애플 펜슬이 있습니다. 129,000원짜리 애플 펜슬이요. 일단 서피스 프로 4에 내장된 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도 평가가 되게 좋았는데 매끄럽고 필압도 1024단계로 전자기 비해 계산돼가지고 사실 저는 요즘은 와콤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말기 제조사에서 펜을 이 정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애플 펜슬에 비해서는 일단 자연스러운 드로잉 같은 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끝이 고무 팁으로 제작이 돼 있는데 약간 마찰이 느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필기를 할 때 더 좋지 않나. 화면에 글씨를 쓸 때 적당한 마찰이 느껴져서 필기를 하는 느낌이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너무 미끄러우면은 글씨 쓰기가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애플 펜슬처럼 전문가들을 위한 드로잉 펜슬이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생산성을 염두에 둔 그런 실용적인 스타일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장점들이 있죠. 뒤 꼭다리를 지우개로 쓸 수 있거나 얘를 화면에 2번 눌렀을 때 원노트가 실행되고,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는 등 다른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방금 약간 애플 펜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지금 꽤 오래 쓰고 있는데 애플 펜슬을 계속 어디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 안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러다가 잃어버리는 날이 올까봐 굉장히 겁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자체 바로 딱 붙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단단하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서피스 프로 3에서는 여기에 클립 형태로 자석이 아니라 이렇게 껴서 부착하는 형태였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들고 다닐 때 자석에 비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제품을 잡아주니까 분실의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석이 이렇게 좀 더 쾌적하고 즐겁게 붙기는 하네요. 바로 이어서 애플 펜슬 얘기를 하자면 이 그림은 제가 어젯밤에 엄마야 리뷰를 위해서 그려온 건데, 애플 펜슬은 보시다시피 훨씬 더 드로잉 기구로서 완성도가 높죠.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AAA 배터리로 최대 9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얘는 계속 쓸 때마다 페어링도 같이 해주는 거지만 이렇게 꽂아서 충전 과정이 동반돼야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이 펜 자체 완성도가 높은 거 외에는 버튼이나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점도 좀 아쉽죠. 둘 사이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다른 점이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기기를 고르는 사용자의 성향도 이미 갈려 있는 거니까 그 점은 그냥 참고로만 제 얘기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와콤 인투오스 5에 있는 펜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도 보면 이 펜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펜촉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쓴다고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서도 뒤에 이 꼭다리를 지우개로도 쓸 수 있고 단축키를 내장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저는 그 와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실용적인 그런 기능들을 얘가 잘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펜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트랙패드인데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손에 닿았을 때 매끄러워서 정말 약간 과장하면 손이 녹을 것 같아요. 서피스 프로 3를 썼을 때도 트랙패드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4에 들어간 트랙패드는 면적도 더 넓어지고 소재 자체를 바꿔서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손이 닿아서 이렇게 휘저을 때 전혀 스트레스 없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트랙패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참 쓰다가 아이패드 프로로 옮겨서 쓰면은 여기 트랙패드가 없는데도 키보드 부분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소재로서 사용자 경험을 더 이렇게 만족감을 올려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는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왜 안 되지? 네, 멀티태스킹 기능도 쓸 수 있고 손가락 멀티터치를 다 지원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되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건지 지금은 좀 잘 안 되네요. 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피스 프로 4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 제대로 써보기 전에 주변에서 되게 좋다 좋다 말이 많아서 오히려 너무 좋다고 하니까 크게 기대가 없었는데 정말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더라고요. 전작에서 부족한 점을 곳곳에서 잘 캐치해서 디자인의 변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무지게 잘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특별히 실망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제품을 쓰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OS의 그 윈도우 10의 문제가 더 잦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존에 원래 윈도우 10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써보니까 윈도우 10 자체는 가벼운데 아직 곳곳에서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나 최적화의 문제가 조금 발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끔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전원 버튼을 눌러도 얘가 깨어나지 않는 황당한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OS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다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라는 등 아직 좀 지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마 연말정산도 엣지에서 안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된다면 계속 그 서피스 프로 4의 사용성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총평을 하자면 이 정도 휴대성으로 윈도우 PC를 이렇게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펜에다가 터치에다가 트랙패드에 키보드까지 어느 순간에도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 장치가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어요.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파트너사가 2%씩 부족한 투인원 PC를 만들어서 계속 헛발질을 해왔는데 MS가 직접 나서서 기준이 될 만한 투인원 PC를 만들었다는 느낌입니다. 뭐 어설프게 이거 좀 쓸만한 기기야 라고 평가할 만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건 한번 사볼 만하다, 나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들을 때 이 제품 사용하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좋은 노트북 생긴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서피스 프로 4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 제가 깜빡 잊고 말을 안 한 게 있어서 방금 안녕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이 써주시는 댓글 다 잘 읽고 있는데 제 닉네임이 여자 사람이라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저에게 어울릴 만한 닉네임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그라들지 않는 걸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로 진행해서 상품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걸로 이름 많이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대하고 있을게요. 진짜로 안녕.